안녕하세요, 웍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30대에 접어들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제가 20대 때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라던가 생각들이 조금씩 수정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패션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죠. 지난 수년간 이 패션 트렌드의 중심은 바로 이 스트릿 패션이었습니다. 버질 아블로와 킴 존스가 각각 자신의 브랜드인 루이비통과 디올에서 스트릿 패션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컬렉션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거기에 수많은 셀럽과 대중들이 열광했고 그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스트릿 패션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뎀나 바질리아의 발렌시아가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는 거의 옷을 좀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발렌시아가를 입고 엄청나게 커다란 청바지와 엄청나게 커다란 신발, 그리고 거기에 맞는 후드티와 bomber, 이런 것들이 나 옷을 좀 입어, 얼마나 내가 옷을 좋아해, 이런 거에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발렌시아가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었고 제 소비의 기준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패션을 소비할 때 그 기준이 제가 좋아하는 특정 셀럽이나 연예인이 그 브랜드나 그런 아이템을 착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하이프하고 바이럴이 많이 돼가지고 리셀가가 많이 붙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올해부터는 패션을 소비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트렌드가 바뀌어도 제 옷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옷들과 그런 아이템들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계속해서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바로 르메르라는 브랜드입니다. 르메르라는 브랜드는 크리스토퍼 르메르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 르메르라는 인물이 이렇게 엄청난 브랜드를 만들어냈으니까 인터워프라던가 파슨스라던가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디자인 스쿨을 나왔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는 법학을 전공하고 문학을 전공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패션업에서 일을 하게 됐냐면은 19살의 크리스토퍼 르메르는 음악을 좋아하고 클럽 가는 걸 좋아했는데 그 클럽에서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바로 이자벨 마랑이었습니다. 이 두 천재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둘은 서로에게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때부터 이 르메르는 패션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미글러라던가 이브생 로랑 이런 데서 패션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담 프라이즈라는 그 프랑스에서 약간 패션계 신인상 같은 좀 권위 있는 상인데 거기에 수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경력을 쌓아 나가다가 2001년부터 라코스테라는 브랜드에서 10년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됩니다. 르메르의 라코스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이런 스포티함과 좀 절제된 미학을 잘 섞어가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0년에는 장폴 고띠에의 후임으로 에르메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르메스 입장에서 르메르라는 디자이너를 자신들의 헤드로 앉힌 거는 좀 도박수였어요. 하지만 그 르메르는 지금까지의 그 장폴 고띠의 에르메스와는 다른 굉장히 절제되고 아름다움과 그런 곡선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끌어냅니다. 그러고 2014년까지 에르메스에서 일을 하다가 2014년부터는 자신의 브랜드인 르메르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르메르라는 브랜드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핏과 이런 실루엣들로 대중적인 인기와 매니아층의 사랑을 모두 잡은 브랜드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할 때 저의 소비 기준이 최근 들어 많이 바뀌었는데 제 옷장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이런 패션 아이템들과 브랜드를 소비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르메르는 거기에 정말 딱 알맞는 브랜드입니다. 르메르는 시즌이 몇 년 지난 옷들과 현재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들을 레이어드하고 매칭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오히려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시즌이 한 시즌만 딱 지나도 전 시즌의 옷과 호환해서 입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이유가 매출적인 이유도 있고 계속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걸 시도해야 그 브랜드가 팔리고 바이럴이 되니까 이런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빨리 바뀌는 시대에서 르메르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잔잔한 이런 물결처럼 자신들만의 색채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해볼 게 르메르의 패션쇼입니다. 최근 이런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의 쇼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옷들이 참 많이 나오죠. 하지만 저 옷을 내가 입었다고 생각을 할 때 과연 나한테 어울릴까?
라는 이런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그런 브랜드들의 쇼를 보면 항상 EDM이나 힙합 비트들이 그 쇼에 계속 머뭅니다. 하지만 르메르의 쇼를 보면 굉장히 고요하고 옷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쇼를 합니다. 르메르라는 브랜드의 패션쇼를 보면 정말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이 착장을 내가 그대로 벗겨서 지금 바로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옷들을 만들고 쇼를 합니다. 크리스토퍼 르메르와 사라 린트라는 메시지는 옷을 디자인할 때 멋지고 대중들한테 바이럴 될 수 있는 그런 옷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입을 수 있고 좋은 옷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항상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르메르의 옷들을 보면 이런 아시아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영향을 받은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이니즈 로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통 복장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그런 제품이고, 티베탄 코트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인들 전통 복식에서 영감을 받아서 르메르만의 이런 우아함과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시그니처 팬츠 중 하나인 주도 팬츠도 마찬가지로 유도 바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앞서 말한 이런 제품들 뿐만 아니라 르메르의 대부분 옷들이 이런 아시아의 오리엔탈리즘에 기반하여 자신들만의 색깔을 입혀서 탄생을 시킨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르메르의 시그니처 아이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르메르 하면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은 바로 이 르메르의 범백입니다. 크로아상 백이라고 대부분 불리는 이 제품은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처음 이 르메르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을 때는 이 스몰 사이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정말 남녀를 가릴 거 없이 정말 많은 셀럽분들이 착용을 했고 대중들도 많이 착용을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잘 들고 다녔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 제니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공항 사진에서 르메르 범백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지 사이즈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 최근에는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르메르의 범백뿐만 아니라 다른 가방, 카메라백이나 게임백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요즘 빅백이 유행이 다시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드라이 실크 원단으로 만들어진 셔츠와 팬츠 제품입니다. 이 드라이 실크 원단은 정말 이 르메르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단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특히 입었을 때 몸에 닿는 촉감과 핏과 실루엣이 이거 셔츠 한 장에 150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사고 싶네? 라는 생각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르메르에 약간이라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매장에 가셔서 가장 먼저 보실 게 크루아상 백이 아니라 이 드라이 실크 제품들을 한 번쯤 입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거는 르메르의 이 벨티드 팬츠입니다. 르메르의 바지들은 그 자체로도 시그니처 제품들인데 대부분의 바지들에 이렇게 벨트가 달려있어요. 바지와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벨트 디테일을 만들어가지고 허리를 조절할 수 있고 이 허리 끈을 늘어뜨림의 정도에 따라서 연출되는 느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가격대는 한 100만원대에서 80만원대 정도 하는데 솔직히 그 가격이 그렇게 아깝지가 않은 제품이고, 이 르메르의 바지와 르메르의 상의를 같이 매칭했을 때 정말 디자이너가 의도한 딱 패션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르메르라는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 인물이 사라 린트란입니다. 그녀는 베트남계 프랑스인인데 원래는 라코스테에서 그 르메르와 만나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 2010년에 르메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대부분 르메르의 옷들과 신발, 가방들은 크리스토퍼 르메르와 사라 린트란이 같이 디자인한 제품들입니다. 현재는 그 둘은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의 이런 디자인적 시너지와 영감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공동으로 르메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역임하고 있고 동시에 유니클로 U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까지 같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패션 트렌드가 스트릿 패션과 이런 화려한 브랜드들에서 조용한 럭셔리 브랜드들로 이동을 하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는 브랜드들이 르메르, 오라리, 스튜디오 니콜슨, 마르지엘라, 로로피아나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로피아나를 제외하면은 르메르가 상당히 고가군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르메르를 사야 하는가 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자신의 옷들을 팔기 위해서
연예인들이라던가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자신들의 마케팅에 이용을 하고 자신의 옷들을 그들에게 입힙니다. 그 이유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멋있게 저걸 입네? 그럼 나도 입으면 저렇게 보이겠지? 이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스타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르메르가 만드는 옷들은 특별한 얼굴과 신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옷이 아니라 가장 보통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언제나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옷들을 만듭니다. 또한 르메르가 매력적인 이유는 같은 디자인의 이런 옷이라도 사이즈를 다르게 가져가면 그 나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크게 입건 작게 입건 진짜 매력적인 이유는 어떻게 입더라도 내 몸에 딱 맞는 것처럼 마치 테일러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핏으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르메르 제품들의 가격대는 이런 셔츠나 자켓 같은 게 한 80만 원대에서 한 100만 원대 초중반 정도 하고요. 팬츠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대에서 한 100만 원대 정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가방 같은 제품들은 이제 100만 원대 초중반에서 200만 원대 중반까지 이 정도 가격대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온라인이라던가 이런 개인 매물들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현재도 인기가 많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백화점, 서울권 백화점에는 특히 입점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르메르를 구매하실 때 꼭 한 번쯤 방문을 추천드려보는 매장이 바로 한남동에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방문을 해봤는데요. 르메르가 추구하는 이런 오리엔탈리즘과 절제된 미학, 이런 조용한 럭셔리, 여기에 정말 잘 맞게 매장을 꾸며놨더라고요. 뭔가 이 크리스토퍼 르메르와 사야린 트란이 추구하는 패션, 이들이 살고 싶은 집의 인테리어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꾸며놨겠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의 매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르메르를 좋아하시고 관심이 생겼다면 한 번쯤은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르메르에 대한 히스토리와 어떤 게 르메르의 시그니처 제품이고 왜 르메르를 구매해야 하는지, 르메르는 어떤 가치관으로 옷들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해 피드백이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답을 드리고 있으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 제가 대부분 답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자, 모두들 안녕!